외관이 일단은 이뻐야 맞아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 맨 먼저 보이는 큰 파사드들은 좀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하되, 손님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돈을 절약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철산장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제면실이라고 해서 네. 하나 만들어놨어요. 큰 유리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금액을 좀 많이 썼고, 대신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뭐 액자나 이런 거는 경동시장 말고 뭐지? 화학동 뭐 이런 데도 있고. 풍물시장 이런 데 풍물시장. 가서 액자 같은 거 하나에 막 10,000원, 5,000원 이런 거 갖고 와요. 저랑 똑같아요. 저희도 고가구 네네. 뭐 액자 동양화 이런 건 당근에서 다 저희 5만 원, 10만 원 뭐. 계산대가 완전 오래된 나무 고지예요. 네. 근데 그거 5만 원에 갖고 왔어요. 와 좋다.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서 돈을 아껴야 되지 않나. 인테리어 되게 꿀팁이에요. 막 마감재 좋은 거 쓰는 거보다는 그냥 뭐 뺑기 칠하고 그 위에 연출물 같은 걸로 맞아요. 덮어 씌우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 기준을 나누자면 돈 쓸 부분은 약간 손님 손에 닿는 부분은 좀 돈을 쓰시고, 손님 손에 안 닿으면 조금 아끼셔도 된다. 자, 이제 인테리어 업자 입장에서 대한민국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원입니다. 이제 F&B에서도 브랜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F&B 브랜드 어떻게 기획해야 할까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호스트 윤희원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김찬우 대표님, 이정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상업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반은 인테리어 업자, 반은 공간 기획자 공지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물레동에서 평양냉면 전문점, 돼지갈비 전문점, 철산장 운영하고 있는 이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범계역에서 10년간 곱대창 전골 전문점 운영하고 있는 호랑이굴 대표 김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용산에서 고깃집 난로연 운영하고 있는 윤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기획된 브랜드의 예로 모셨어요. 브랜드 자랑 먼저 부탁드릴게요. 전문성이 있는 평양냉면을 팔면서 대중도 잡고 싶어서 돼지갈비까지 포함한 철산장 운영하고 있고요. 여의도, 영등포, 신도림, 뭐 물레 쪽에서 맛집 평양냉면 키워드 1위 하고 있고, 캐시테이블 웨이팅 탑백에서 이번에 17위 했습니다. 웨이팅 탑백. 물레동에 들어갈 때 내가 1등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물레동에 전체 매출 1등 하고 있습니다. 물레동뿐만이 아니라 2026년 F&B 씬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중 하나, 아니면 브랜드조 철산장.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호랑이굴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숫자로 자랑할 게 없는데 그래도 10년 버텼고요.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그래도 곱대창 전골이라는 조금 마이너한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롯데백화점 쪽에 많이 입점을 해 있고요. 가맹 사업도 같이 진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 브랜드로 이제 파랑새야도 껴보겠습니다. 호랑이굴은 제가 안양 살거든요. 안양, 평촌, 번개 근처 사는데 안양 사람들은 호랑이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안양의 감사합니다. 왕이죠, 왕. 네. 안양의 백종원. 잠깐 나가 있을까요? 서울 사람인데도 다 알아요. 호랑이굴이라는 그 브랜드를 알기 전에도 안양의 백종원에 대해서는 들어봤어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난로연 자랑도 부탁드릴게요. 난로연은 아직 크게 자랑할 건 없고 그냥 용산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고깃집이고, 이제 소고기, 소갈비로 시작해서 한우, 돼지까지도 확장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또 거제 야호에서 박금순 하나 준비하시죠. 지금 요즘 거제 야호 뜨고 있는데 거기 또 올라타려고 오늘부터 또 마케팅 이빨 야호. 투자하고 있습니다. 2호점도 준비하고 계시죠? 난로연 2호점은 이제 공덕점 계약했고 한 10월 11월쯤에 런칭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기획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순서기도 하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아이템, 고객 이 두 가지만 보거든요. 어떤 아이템을 누구한테 팔 건가? 아이템이 결정되면 이거 직영 위주로 갈 수 있는 건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개인 점포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대형 매장인지, 이런 가닥들이 쫙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번인 고객, 누구한테 팔 건가? 그러면 뭐 상권도 결정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가격대도 결정될 것이며, 그런 가닥들이 아이템과 고객으로 1번, 2번으로 선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템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100번, 150번, 200번은 먹어봐야 좀 괜찮은 음식이 나올 텐데, 이거 잘 될 것 같아서 하는 아이템이면 한 50번 먹다 지치는 것 같아요. 테스팅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뭐. 그거를 넘어가려면 아이템을 내가 사랑하는 아이템을 좀 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양대창을 좋아했던 거예요? 좋아했어요. 지금은 좀 너무 200번이면 2000번은 먹은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래서 지금도 자주 먹어요. 지금은 좀 질린다.
옛날에 질렸어요. 나가도 되는 거예요? 네. 나가도 됩니다. 근데 뭐 질려도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질려도 먹거든요. 근데 제가 소고기집을 하다가 이제 매각을 했는데 소고기는 정말 빨리 질렸던 것 같아요. 소고기를 사실 좋아하지 않았는데 했던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템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제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니까 브랜딩을 할 때도 아이템이 일단 1순위이지 않나.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와 사랑.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게 하는 게 더 맞죠. 유리하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 기획할 때 진짜 완전 똑같아요. 먼저 아이템을 생각을 해요. 어떤 아이템을 일단 할 것인가 먼저 찾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을 시장 조사를 해요. 근데 시장 조사를 할 때 저도 계속 먹어봐요. 일단 내가 진짜 이 음식이 좋아하는가. 그래서 저도 아시지만 철산장 오픈하기 전에 냉면 진짜 한 200그릇 이상 먹어본 것 같아요.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네. 그래서 이 아이템이다 싶어서 이제 실제로 가서 한 2년 정도 배웠고, 미슐랭 업장에서. 근데 아이템을 선정할 때 이게 정말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를 되게 많이 보는 거예요. 보통 물어봐요. 어떤 음식을 정한 다음에 이 음식 좋아하세요? 아니면 타코 좋아하세요? 제가 여쭤봤을 때 다들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네. 그러면 최근에 타코를 드신 적이 언제예요? 물어보니까 다들 뭐 한 6개월 전. 언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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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삼겹살이나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 언제 드셨어요? 하면 뭐 일주일 전에 먹었어요 라는 네.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좀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지금 어떤 음식을 많이 뭐 네. 먹는가. 그럼 이제 이거를 내 스타일대로 좀 재해석을 해야죠. 그냥 삼겹살 똑같이 팔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먹어보고 재해석하고. 그러면 이제 브랜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가장 오래 또는 깊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도 어떤 걸 고민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기획했을 때 아까 말씀한 얼마나 준비하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철산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2년 준비했어요. 냉면도 먹어보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대중들이 평양냉면이라는 음식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런 말 맞아요. 걸레밥물이다, 미식가들의 음식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대중적으로 풀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염도랑 감칠맛도 올리고 육향도 올리고. 그래서 기획하기 전에 내가 팔 음식이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을 시킬 수 있을까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갈비 중에서도 또 차별화된 물갈비? 물갈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나서 저는 진짜 많이 시장 조사를 해요. 유명한 업장도 가고 신규 업장인데 잘한 데도 가고, 지방 노플 좀 많이 돌아다녀요. 사실 지방 노플 많이 돌아다니는데 지방에 가면 정말 막 신기하고 좋은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몽탄도 그러잖아요. 직화 이렇게 막 구워주시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지금의 몽탄이 우대갈비가 된 것처럼, 저도 천안에 이제 석산장이라고 석산장. 50년 이상 된 고깃집인데 거기는 메뉴가 딱 2개예요. 돼지갈비랑 된장찌개 끝. 근데 그거를 직화로 구운 다음에 육수에 넣어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방식 좀 해석을 하자 해서 갖고 온 거죠. 대표님 경우에는 어떠세요?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기획을 해야겠다 이때랑 평소랑 좀 나눠본다면, 평시에는 좀 인풋을 저도 대표님처럼 많이 넣는데 다양하게 넣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고깃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고깃집이든 덮밥집이든 전골집이든 인풋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해요. 가게를 방문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살이 찌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인터넷 정보들을 많이 보고요. 저는 반대로 해외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봐요. 일식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을 좀 많이 가보기도 하고, 일본 블로그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면서 언젠가 쓰지 않을까 하면서 인풋을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가게를 해야겠다 이제. 그러면 인풋들을 이제 아카이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맞아 이런 게 있었어 저런 게 있었어 하면서 평양냉면과 돼지갈비를 조합하셨듯이 저희도 퍼즐을 좀 맞추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 어떤 퍼즐을 끼워야 점심, 저녁, 배달, 포장 이걸 다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막 흩어져 있던 퍼즐을 이제 맞추기 시작하죠. 대표님 어떠세요? 비슷해요. 퍼즐 맞추는 게임을 많이 하고, 난로용 기획할 때도 어쨌든 소고기를 하고자 했는데, 이제 아이템은 소고기로 정해놓고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이제 브랜드 기획 단계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마어마한 인풋이 필요하고요. 평양냉면집에서 2년을 일해본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인풋 중에 하나고요. 평양냉면을 정말 많이 먹어본다든지 평양냉면을 집에서 만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인풋들을 많이 인테리어든 뭐 로고든 뭐든 좋으니까 인풋을 많이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진짜 쓸만한 것들을 좀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템은 정해졌으니까 고객에 맞게, 상권에 맞게 좀 빼요. 이제 이런 과도한 인테리어는 필요 없겠다. 이런 4인석은 필요 없겠다. 2인석은 필요 없겠다. 룸은 필요 없겠다. 좀 빼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적정 디자인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가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못 들어가는 가게, 저기 젊은이들 가는 가게 아니야? 그런 가게가 적정 디자인에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범계의 적정 디자인이 있고요, 합정의 적정 디자인이 있고요, 성수동의 적정 디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감도를 잘 캐치해 나가는 게 참 어려운데, 기준을 잡고 고객에 맞춰서 상권에 맞춰서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잔고에 맞게 리빌딩을 합니다. 여기서 많이 사실 삐걱삐걱거리죠. 그리고 운영 후에 나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도자기 그릇을 다 썼는데 계속 깨지고 이러다 보면 일부는 플라스틱으로 변경을 하는 것까지 브랜딩을 좀 예상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도 구리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조금 예측을 하는 게 총체적인 단계가 아닌가. 대표님은 저도 일단 아이템 선정 먼저 하고 시장 조사를 하죠. 이게 어느 정도 먹힐 것인가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 이제 돌아다닙니다. 유명한 노포나 맛집 다니고 지방 노포 다니고 하면서 거기서 각자 좋은 거를 다 하나씩 이제 캐치를 맞죠. 해서 레퍼런스 함을 저는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다 이미지를 넣어놓고 제 방식대로 재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그냥 갖고 와서 쓰면 카피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제 방식대로 해석을 다 하죠. 그렇게 재해석을 한 다음에 스토리를 좀 짜는 것 같아요. 우리 매장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갈 것이냐, 전통적으로 할 거냐, 모던으로 갈 거냐. 그러고 이제 인테리어 어느 정도 느낌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좀 살리는 편이에요. 여기에 액잔 이런 거 넣고 여기에 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메뉴에서 이런 건 빼고 이런 건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을 찾죠. 어느 상권에 들어가면 좀 먹힐 것인가를 찾고 금액에 이제 갖고 있는 여유 자금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오픈을 하죠. 근데 이제 오픈을 할 때도 처음에는 막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고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요. 막상 오픈하면은 진짜 제반 사항이 많아요. 뭐 맞아요. 운영적으로 밑반찬을 나는 이런 걸 해야지 했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준비가 안 된다던가 그런 게 있어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맞추는 편이고, 이전에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 되게 좋아하신 대표님이 앞으로 2-3년 후에 매장을 생각하고 브랜딩을 해라. 왜냐면은 이제 식당이라는 거는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때도 타고. 근데 너무 모던하게 하면은 맞습니다. 너 3년 후에 지저분해 보인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브랜딩을 하면 노포에 세월이 쌓이듯이 쌓일 수 있다라고, 마음에 안 드지만 슬기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은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브랜드를 만들 때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취향일 수도 있고 메뉴의 다양성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버리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내 취향을 넣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전 매운 걸 너무 좋아해요. 오징어 볶음 같은 경우에 나는 불닭볶음면 정도는 매워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중들이 보기엔 그건 또 너무 매운 거죠. 평양냉면도 마찬가지로 진짜 그 노포스트러운 맛을 원하는데 대중들이 먹기엔 조금 더 쉽게 가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식으로 음식적에서 너무 내 취향을 넣는다기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음식의 맛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오픈하기 전에 메뉴 테스팅을 이제 마지막에 최종으로 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시식을 안 하면 저희 엄마랑 이모들한테 시식을 해요. 너무 좋네요. 어머님들 입맛이 가장 대중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이모한테 먹어봐 어때 해서 엄마가 달아하면 조금 뭐 낮추고 그런 식으로 제 취향보다는 손님들의 취향을 타겟으로 잡고 브랜딩을 한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너무 똑같은 대답이라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자아를 버려야 한 된다. 얘기하면 제가 이제 나폴리 마피아를 거의 네. 매달 가요. 저희 엄마를 한 2번 데리고 갔어요. 딱 뭐라 했냐면 아 너무 짜다. 그냥 디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어디가 맛있어니까 백종원 대표님 링 파스타가 자기 입맛이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 정말 맛있는 것도 중요는 한데 대중들이 좋아할 음식을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너무 비슷한 답변을 제가 적어왔는데,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보단 그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자영업 중에 음식점을 만드는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엔 흔하지만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흔할 거지만 생각보다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이하다는 메타인지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는 자영업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근데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든다거나 내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해버리면 굉장히 특이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짤 수도 있고 매울 수도 있고. 너무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에서도 결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공조는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가 메인 그 게시물이거든요. 카피 좋네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일종의 무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싸워서 나갈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디자이너들은 좋은 것들을 보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많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좋은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들어가 버리면 싸울 수 있는 무기라는 본질 자체가 희석이 되다 보니까 취향이 없는 것이 우리의 취향이어야 된다.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지네요. 외식업하고도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을 꺼내봤습니다. 약간 디자인을 하신다는 건 사실 예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식당을 차린다는 건 그래도 좀 더 상업적인 걸 해야 되니까 요 타협이 진짜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주변에 많은 디자이너가 있는데 디자인을 예술로 푸시는 분들이 있고 디자이너를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외식업 안에서는 적어도 문제 해결의 방식 쪽으로 조금 가야 무기상에 좀 맞지 않나. 맞아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차영 대표님이 레퍼런스를 많이 찾는다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목적을 갖고 레퍼런스를 찾기 시작하면 카피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인풋 단계를 수시로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지 앞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수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뭘 만들 때는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레퍼런스를 찾으면 좀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고수분들은 잘 섞을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섞는 게 아니라 짜맞추기? 짬뽕. 짬뽕. 볶지 않은 짬뽕이다 약간. 그러니까 섞어서 끓이면 온갖 카피가 다 들어가 있네? 느껴지면 진짜 카피거든요. 게다가 본질까지 잃어버린. 그래서 수많은 인풋이 시간이 좀 지나면 가라앉을 거는 쫙 가라앉고 버려질 것들은 날아가 버리면 그게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들로 내가 만들어야 오리지널리티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내 경험도 들어가 있고 취향도 들어가 있고 성격도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 상황도 막 섞여서 나만 만들 수 있는 게 탄생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거는 앞에 말한 거랑 좀 다르게 디자이너로서의 개인 만족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템을 사랑해야 쭉 오래 할 수 있듯이 내 브랜딩과 매장도 내 맘에 조금은 들어야 되거든요. 자아를 버리더라도 정말 자아를 내려놓고 갑자기 내가 일식을 하던 사람이 나 양식할 거야, 양식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 맘에는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너무 레퍼런스 베이스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나 예전에 이탈리아 여행을 갔었는데 이런 코스터 모양이 마음에 들었어, 저런 타일 색깔이 너무 예뻤어, 그럼 일식 매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부터가 오리지널리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저는 여행 갔던 사진도 막 보거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에 너무 많이 집중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처음 하실 때일수록. 이렇게 고수분들이나 하시고. 저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처음에 이제 레퍼런스 찾을 때 네. 막 핀터레스트나 인스타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이미지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지만 계속 안 봤으면 좋겠어요. 100장 보는 것보다 한 번 그 매장에 가보는 게 무조건이죠. 무조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이미지만 봤을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 이미지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장에 실제로 가면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고, 어떻게 손님을 응대를 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얼마에 팔고 있고, 어떻게 고객층이 오는가, 그런 거를 되게 복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준비하신다면 이미지는 당연히 찾되 내가 정말 좋은 이미지를 찾았으면 그 매장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네. 저희도 이제 디자이너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할 때 핀터레스트를 봐요. 근데 베이직한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핀터레스트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 그거는 산으로 가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나의 정체성에 맞게 뭐 차별화를 위해서 더해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이너분들이 대표님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인상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셔서 주목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다시 여쭤볼게요. 사실 제가 이제 광명에서 이제 외식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매장들을 다 광명의 이름들을 붙여서 보통 만들고 있거든요. 인스타 아이디도 프로젝트 광명이고, 전에 이제 했던 라멘집도 이제 코미오라고 해서 광명을 일본어로 했던데, 그리고 철산장도 광명시 철산동에 철산을 딴 거고, 이제 철산에 마당 장자를 써서 여긴 철산의 마당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멋있다. 만든 거예요. 호랑이굴도 맞습니다. 범계. 저희가 비슷한 면이 많네요. 네. 난로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 궁금했어요. 이거는 뭐 아시는 분 아시는데 난로회라고 조선시대 이제 미식 선비들의 미식 모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로회가 제 눈에 띄어서 이거로 모티브를 삼아서 스토리를 좀 전개하면 좋겠다 해서 그 난로회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난로연은. 근데 난로회라고 하면 또 너무 카피 같으니까 난로연, 난로정, 뭐 난로관 다 넣어봤는데 난로연이 연음으로서 제일 괜찮은 것 같았고, 난로회 모임에서 시작됐으니까 옛날 느낌을 냈으면 좋겠다. 연출물 같은 것도 뭐 동양화라든지 고가구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그 옛날 느낌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난로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너무 좋네요. 사실 난로회라는 컨텐츠를 쓰는 업장이나 회사들도 몇몇 있는데 그거를 뭐 카피했다라기보단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식당으로서 컨텐츠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름 지을 때 꼭 겹치는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검색할 때
겹치잖아요. 만약에 내가 잘 돼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는데 이름이 겹쳐. 그럼 어지럽거든요. 저도 매장명 만들 때 제일 중요해 보는 게 철산장을 네이버에 딱 쳐요.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아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걱정했던 거는 철산 맛집을 사람들이 쳐서 광명시에 있는 맛집이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철산장 쳤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서 하게 된 거예요. 꿀팁 중에 하나는 제가 클래스 101 교육에도 얘기했던 건데 네이버 검색뿐만 아니라 키프리스에도 한번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특허 낼 수 있나, 고유명사 같은 거면 좀 어렵지만 고유명사의 결합이라든지 특이한 단어라든지 검색해서 브랜드 특허 내놓으면 저희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브랜드 특허를 로고랑 같이 조합해서 냈는데 호랑이굴 이름을 쓰시는 업장들이 이게 일반적인 단어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 특허 보여드리면 알아서 좀 자제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이런 사례가 꽤 많아요. 사실 한 8번 9번 되는 것 같아요. 상표권 등록되는지 먼저 맞아요. 확인하고 중요하죠.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나중에 뺏길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하세요. 전 다 해놨습니다. 네. 돈 주고 하셔야 돼요. 그럼요. 맞아요. 호랑이굴 만들 때 아까 지역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는 약간 스토리 붙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름 만들 때 하고 있는 게 대창정골이고 일본말로 모찌나베인데 모찌나베가 어원이 강제징용 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이랑 막 같이 일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소고기는 먹고 내장류는 버려버리는, 그래서 강물에 흘러나온 내장류를 모아가지고 모찌나베를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슬픈 콜라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역사책을 막 찾아보니까 차코갑사라는 직업이 있었대요. 호랑이를 호랑이 이렇게 잡는 빵빵 써가지고 잡는. 그때는 정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해수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수 구제 사업을 해주겠다 우리가. 호랑이 가죽도 좀 갖고 싶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호랑이를 잡으러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호랑이굴이 있었다면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모여서 이런 음식을 해먹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력이 가게 앞 메뉴판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매니아들만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좀 붙였죠. 스토리를 만드는 건 제가 예전에 게임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레벨 디자인 같은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이름만 듣고 호랑이굴, 안양, 범계, 호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한 단계 더 들어간 스토리가 재밌으면 이제 야 너 호랑이굴 왜 호랑이굴인 줄 알아? 막 이런 대화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레벨 디자인을 좀 해놓는 편이에요. 이름에. 브랜딩 쪽에 특화되어 있는 대표님처럼 느껴져요. 일부러 또 그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진짜 브랜딩 디테일이 엄청 좋아요. 네. 총사죠. 인테리어는 이제 부동산과 함께 가장 자금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맞아. 그러니까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또 인테리어에 돈을 써야 하는 부분, 또 아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끼면 안 되는 거는 설비가 일단 설비는 왜냐면 돈이 없어서 설비를 좀 이제 부족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설비는 기초공사 같은 거라서 이걸 잘 해놔야 3년 5년 운영했을 때 문제가 안 생겨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후에는 큰 파사드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외관이 일단은 이뻐야 맞아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 맨 먼저 보이는 큰 파사드들은 좀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하되 손님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돈을 절약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철산장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제면실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놨어요. 큰 유리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금액을 좀 많이 썼고, 대신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뭐 액자나 이런 거는 경동시장 말고 뭐지? 화학동 뭐 이런 데도 있고. 풍물시장 이런 데 풍물시장. 가서 액자 같은 거 하나에 막 10,000원, 5,000원 이런 거 갖고 와요. 갖고 와서 거기에 저희가 한지만 오려가지고 글 써서 넣고 하면은 그런 데서 금액을 좀 아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저랑 똑같아요. 저희도 고가구 네네. 뭐 액자 동양화 이런 건 당근에서 다 저희 5만 원, 10만 원 뭐. 계산대가 완전 오래된 나무 고지예요. 네. 근데 그거 5만 원에 갖고 왔어요. 와 좋다.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서 돈을 아껴야 되지 않나. 인테리어 되게 꿀팁이에요. 막 마감재 좋은 거 쓰는 거보다는 그냥 뭐 뺑기 칠하고 그 위에 연출물 같은 걸로 맞아요. 덮어 씌우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설비, 전기공사 이런 거를 조금 아끼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고장 나면 큰일 나죠. 장사하다가. 대표님은 중요도를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 저는 호랑이굴 파랑새야 둘 다 구성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다 맞아요. 일본에서 경매로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기준을 나누자면 파사드 당연히 너무 이미 다 얘기하셨으니까 앞에서 돈 쓸 부분은 약간 손님 손에 닿는 부분 는 좀 돈을 쓰시고, 손님 손에 안 닿으면 조금 아끼셔도 된다. 자, 이제 인테리어 업자 입장에서. 자 입장에서는 너무 마감재에 돈을 써야죠. 근데 저는 아까 그 관점이 결국에는 상황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양식이냐 중식이냐 뭐 일식이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또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브랜드력
고객이 조금 더 레벨업이 돼야 되는 시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공간이거든요. 단순하게 사실 이거를 정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인테리어 하신 데 중에 어제 딱 갔다 왔어요. 서령 잠실점을 네. 갔는데 백화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제를 딱 하나를 놓으셨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백화점은 아무래도 모던하기만 하는데 그런데 고제로 하나 딱 포인트를 놔주시니까 그게 계속 보여서 아 여기가 백화점이지만 진짜 로드샵처럼 인테리어가 이쁘구나. 그래서 인테리어 한다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는 금액을 투자해서 임팩트. 감사합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고 돈이 있으면 아니 뭐 근데 모두가 넉넉하진 않으니까 근데 많이 그 쓰면 좋아요. 네,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제 서령이 강화도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여러 길이 있었거든요. 진미 평양냉면처럼 조금 노포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레옥처럼 클래식하면서도 감도가 높은 방향인 맞습니다. 거죠. 이제 그런 길들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길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이거는 지금 당장의 경쟁력도 있지만 차후에 뭐 한 3년 뒤, 4년 뒤 뭐 이럴 때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의 요소인 거죠. 추가로 결국엔 이제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쓰면 고급지게 풀어내면 그게 또 가격에 다 적용이 돼요. 내가 만 원에 팔고 살짝 그런 것도 13,000원에 있죠. 팔 수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해서 고급지게 풀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산청숲을 가든 저희가 보면 돈을 엄청 많이 들인 인테리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브랜딩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브랜딩을 잘한다라는 저는 정의는 큰 의도가 있고 그걸 어떤 표현법으로 전달하느냐인 것 네네네. 같아요. 의도가 뭔가 명확하고 그게 잘 설계되어 있는데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줘야만 이 의도가 전달돼. 근데 진짜 이거는 내가 끝까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급스럽지 않더라도 산청숲을 같은 데처럼 그걸 끝까지 가시는 거고 근데 굳이 이 표현법에서 내가 예산도 한정적인데 그까지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선 충분히 이 정도만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렇게 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브랜드를 만들면서 좀 겪은 시행착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시행착오는 사실 처음엔 안 나오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의 완성도나 운영 난이도를 생각을 조금 안 하고 너무 기획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노동 강도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이런 거. 제가 라면집도 했고 야끼니쿠집도 했고 뭐 국밥집도 해보면서 겪었던 걸 사실 지금은 이제 좀 알고 있어서 브랜드 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철산점 오픈하고 처음에 한 2달 돼지갈비 안 팔았습니다. 너무 데미지가 그러니까 큰데. 동네 주민분들이 와서 저녁에 갈비를 먹으러 왔는데 갈비가 안 되는 돼지갈비집에 뭐가 문제였냐면 불판이 있고 석쇠가 있잖아요. 근데 네. 돼지갈비가 양념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딱 올리자마자 양념이 뚝 떨어지면서 숯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그래가지고 초벌을 하자. 그래서 이제 초벌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너무 컸어가지고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을 많이 살려보자. 근데 시행착오였는데 결과적으로 좋았던 거는 회전율이 엄청 빨라졌어요. 좋죠. 결과적으로 매출도 많이 올랐고 의도된 기획이 아니었네요. 이거는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네, 진짜 딱 그거였어요. 나이키 와플 막 약간 어. 그런 느낌인데요. 진짜 위기를 기회로 표본 같은. 대표님은 시행착오가 있다면 오퍼레이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브랜딩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자갈비라는 가슴 아픈 지금은 사라진 브랜드가 있는데요. 브랜딩을 하면서 너무 폼을 잡았던 것 같아요. 자아도 많이 들어갔고 솔직히 또 잘못했던 건 식당과 고깃집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본 거. 완전히 용도가 다른데 목적도 다르고 그런 부분을 혼동했던 게 브랜딩에도 작용을 했고 미국산 소고기가 가슴 아파지기 전에 매각을 한 게 참 다행인 것 같은데 고깃집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네이밍이나 컨셉이나 인테리어 구조나 테이블 믹스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많이 고치기도 했고요. 제일 문제는 일단 작은 데서 시작을 한 거. 되게 협소했고 불편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다시 만약에 한다면 네이밍은 그대로 쓰겠지만 그거에 맞는 인테리어 컨셉과 스토리 분위기 메뉴 그리고 자본으로 만드는 좀 해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뭐 큰 평수 룸 주차장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망한 브랜딩을 하면서. 대표님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셨나요? 매일매일 시행착오예요 그냥. 맞아요. 운영하면서 잡아가는 예, 거죠. 예, 예. 너무 그러니까 중요한. 처음부터 100%는 절대 아니고 난로연도 2년 됐는데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어요. 소로 시작했는데 대지로 갈아탈 거거든요. 그만큼
계속 변화하고 시행착오 겪는 게 브랜딩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난로연도 소고기잖아요. 고단가 메뉴면 룸도 있어야 되고 테이블 간의 간격도 좀 그쵸, 넓어야 그쵸. 되고 쾌적해야 되고 주차장도 주차장도 있고.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죠. 그릴링도 해줘야 되고 이런 편의성이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데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고매출을 뽑아낼까라는 관점에서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고객은 조금 불편했었던 거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아 조그마한 공간에서 소고기를 파는 거는 좀 한계가 있겠다라고 해서 돼지 쪽으로 피보팅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1호점은 계속 소고기로 갈 건데 2호점부터는 조금 더 돼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기와 술을 많이 파는 업장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어요. 끝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면서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을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브랜드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제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재해석을 해서 만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지속을 할 수 있냐, 지속 가능성을 염두하고 브랜딩을 해야 되지 않나,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죠. 저는 아까 변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브랜딩 계속 변화해야 된다. 시작은 내가 만들지만 사실 브랜드는 손님이랑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오너들이 울퉁불퉁한 원석을 좀 정을 쳐서 뾰족한 니즈에 맞춰서 사각형 조각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 손님들이 이제 한 번씩 살살 만지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매끈한 조약돌이 될 때까지 손님들이 많이 다녀가시면 그게 진짜 경쟁이 안 되는 브랜드가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똥폼 한번 잡아봤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대표님은 브랜딩을 한다라는 건 애를 키우는 느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변화를 계속 줘야 되고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뭔가 에너지를 엄청 투입시켜 줘야 되고 뭔가 정말 큰 거를 바꿔줘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애 키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근데 애는 제가 안 키워봤어요. 나 마지막에 그 얘기 하려 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 브랜드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 결국 대표님이죠. 그러니까 사장님과 다른 브랜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간도 그 사장님 다운 공간이어야지 이게 지속이 가능한 거지. 을지로에 있는 타코 브랜드 이름 뭐죠? 올디스타코. 네, 올디스타코 같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나 이런 거 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본인이 힙하지 않으면 그게 맞아요. 안 나와요. 누가 봐도 그 올디스타코 사장님이야 거기는. 맞아요. 응.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는 이건 누가 봐도 내 브랜드다라고 설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현 방식을 많이 따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맞는 게 예를 들어 나는 영포티 아저씨고 등산복 블랙야크 이런 거 좋아하는데 런던 베이글 같은 매장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누군가가 런던 베이글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공간 뭐 공조원 같은 좋은 회사가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걸 운영하는 오너의 색채가 다 묻어 매장이 다 묻어져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거기에 아웃도어 뭐 블랙 걸려 있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걸려져 있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다 아저씨로 바뀌고 갑자기. 그렇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흘러가는 그런 게 것 있어요.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1부에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2부 넘어가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경직되지 않으시죠?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들